60대 40 정도요. 홍진호 선수가 잘합니다만 같은 팀원이 있는 최현성 선수에게 네.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지금 경기 당사자인 김현진 선수가 잘 말을 해줬네요. 네. 어떤 그 테란을 잘 잡는 어떻게 하면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는. 예, 그 김현진 선수의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해서 들어야 할 단어는 빈틈이죠. 빈틈을 너무 잘 노린다. 예, 지금 바로 이 경기도 홍진호 선수가 테란의 가장 큰 빈틈. 그러니까 테란이라는 종족이 그렇습니다. 이 공격 병력과 수비 병력이 한데 합쳐져 있을 때는 테란의 방어 라인은 그 3개 종족 중에서는 최강입니다. 근데 수비 병력과 공격 병력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정말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종족이거든요. 그 종족의 약점이 어디냐면 역시 수비 병력과 공격 병력은 무엇로 이어져 있겠습니까? 자원이라는 걸로 이제 수비 병력과 공격 병력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홍진호 선수는 수비 병력과 공격 병력을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수단, 즉 자원을 계속해서 건드렸죠. 그러니까 앞마당 쪽에 상대 공격 병력이 나갔을 때 앞마당 쪽에 그 러커 2기를 드랍을 해서 SCV 잡아서 결국 커맨드 센터 띄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병력이 자신의 입구 쪽으로 들이닥쳐 오니까 앞마당 해처리까지 파괴하니까 그와 동시에 교차적으로 들어가서 상대 본진에 있는 나머지 자원까지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진 안에 지키고 있는 수비 병력이 없으니까 공격 병력만 있게 되고 나중에 그 공격 병력만 노려서 잡아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수비 병력이 다시 이제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수비를 하고 있었던 병력이 공격 병력으로 변환할 만한 틈이 없으니까 결국 홍진호 선수가 김현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 빈틈이라는 것이 최현성 선수에게, 그래서 최현성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치고 나오는 힘이 느껴지는 것이지 본진 안에 꽁 뭉쳐서 방어에 이렇게 신경 쓴 선수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은 저만의 느낌인가요? 글쎄요, 최현성 선수는 최근에 보여줬었던 그런 플레이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승전 예상에 관한 일환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경기가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계속 되돌려 보고 있는데 참 김현진 선수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었던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홍진호 선수가 좀 잘했습니다. 김현진 선수가 못했었던 부분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아까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셨듯 테란의 빈틈을 노리는 플레이가 홍진호 선수의 대테란전 키포인트라면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빈틈 없이 임요환 선수가 왜 홍진호 선수를 상대로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면 승리를 좋았냐면 임요환 선수가 방어 모드로 들어가면 일명 장난이 아니에요. 예, 털에 4-5개는 기본에 벙커 2개, 3개 막 건설해주는 그런 플레이로 홍진호 선수의 폭풍 모드를 사전에 차단했었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거든요. 최현성 선수에게 요구되는 플레이는 바로 그런 플레이가 아닐까 싶고 홍진호 선수는 이번 결승전 때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폭풍적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대최현성전 맞춤 모드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쪽 팀에서 분석을 하고 굉장히 바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자, 이 경기, 김현진 선수의 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홍진호 선수가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최인규 선수와 조용호 선수를 차례로 잡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홍진호 선수로서는 상당히 의외로 부담스러웠던 경기가 바로 이병민 선수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그 16강전에서 강민 선수를 꺾고 뭔가 그냥 운이 좋아서 꺾었겠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 때 바로 이병민 선수가 장진수 선수 잡아내고 4강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신인 선수와의 접전이라는 것이 신인 선수의 기세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경기의 결과는 조금 일방적으로 나왔죠. 홍진호 선수가 2대0으로 이병민 선수를 제압을 해냈었는데 이병민 선수는 강민 선수나 장진수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기세가 홍진호 선수를 상대했을 땐 좀 덜 보였습니다. 많이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홍진호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홍진호 선수의 자신감이 넘쳤던 경기, 바로 이병민 선수와의 경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자, 홍진호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TG3모브 MBC 게임 스타리그 승자조 4강 1차전 경기였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12시였고 이병민 선수가 4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짧았어요, 경기 시간이요? 네. 이병민 선수가 대저그전에서 특히나 자신이 있고 대저그전 성적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홍진호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아무 힘도 못 쓰고 정말 경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병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펼쳐서 패배를 했으니까 아마 최현성 선수도 다른 저그 유저에게는 강력하지만 홍진호 선수에게는 이병민 선수처럼 이런 식으로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예, 확실히 홍진호라는 이름 석자는 다른 저그 유저들을 다른 저그 유저들이 주는 압박감과는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죠. 네. 자, 말하자면 참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 있죠? 반쯤 먹고 들어간다. 예. 네임밸류라는 말이 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어디서 홍진호의 폭풍이 최현성 선수의 진영 쪽으로 몰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내가 병력을 내보내면 분명히 들어올 그렇죠. 거야. 예. 내가 병력을 움직이지 않으면 분명히 확장할 거야. 이런 그러니까요, 예. 걱정이 들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후위 말해서 말리죠. 경기가 말렸다라고 평가를 네. 하는 거거든요. 말리게 하는 것이 바로 홍진호 네. 선수의 능력이고요. 예. 근데 뭐 이묘한 선수의 얘기를 또 여기서 잠깐 꺼내자면 네. 이묘한 선수는 워낙 수비가 단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묘한 선수가 그렇게 수비가 단단한 선수인데 대저구전에서 승률이 높았던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이묘한의 마인드는 확장을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드랍십. 확장을 용서하지 않는데 그 확장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본진 안에서 엄청나게 방어를 해놓고 드랍십이라는 그 유닛을 동원을 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는 그 틈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란은 공격 병력과 수비 병력이 그러니까 테란이 수비만 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하지 않고 수비만 선택을 했을 때 3개 종족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강한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드랍십이라는 작은 유닛이 엄청나게 큰 공격력을 발휘를 하니까 적의 입장에서는 그 공격을 막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고요. 예.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예. 최현성 선수에게 임요한 선수가 충분히 그렇죠. 전해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진호 선수는 최현성 선수에 대한 분석을 좀 각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예전에 이훈열 선수가 나왔을 때 이묘한 선수의 그것과 이훈열 선수의 개인적인 것들이 합쳐졌다. 근데 네. 이제 최현성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묘한 플러스 이훈열은 최현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뭐 실제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플레이 스타일상 선수 간의 각각 개개인의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임요한 선수의 같은 팀에 있으니까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최현성 선수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임요한 선수의 마인드는 작은 것으로 큰 이득을 보자입니다. 네. 가장 전통적이고 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작은 것으로 큰 이득을 보자는 원론적인 생각을 임요한식의 플레이로 충분히 실현시킨 그런 선수가 또 임요한 선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승도 많이 일궈냈죠. 근데 최현성 네. 선수는 작은 것으로 큰 이득을 보자가 아니고 그냥 크게 만들어서 크게 이기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요한 선수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이 뛰어난 선수, 마이크로 컨트롤 유저고 이 최현성 선수는 매크로 컨트롤 유저죠. 면도칼이 아니라 검이죠, 검. 네. MBC 게임 스타리그 4강 1차전 네. 홍진호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뭐 밑에 스크롤바를 보면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벌써 절반 정도 올라갔죠. 네. 경기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던 엄머린 체제입니다. 이병민 선수도 자신이 그 머린 컨트롤에 그 정도로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맵에서는 아무리 뭐 경기를 봐도 역시 엄머린만한 체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맵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엄머린 체제를 선택을 해서 나가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진호 선수가 뭘 했느냐? 물론 이 경기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홍진호 선수가 여기서 서학승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런 전술을 이용을 했죠. 예전에 그 베르트랑 선수도 한번 당했었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김정민 선수가 당했었죠.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나가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참 쉬운 거거든요. 그렇게 예.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경기 중에서 저 병력을 따로 분리를 시켜놓고 따로따로 운영을 해서 효과를 볼 만한 자신이 있는 저그 유저들만 저런 선택을 합니다. 네. 본진 안에서 병력 많이 모아서, 그러니까 주인철 선수처럼요. 병력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물량을 선보이면서 확 뚫어내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적은 유닛을 운영을 하는데, 적은 유닛을 그 동시간대에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방법, 그러니까 병력의 위치로 상대의 그 대규모 병력들을 중간에서 잡아먹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홍진호 선수는 바로 후자에 가깝죠. 포인트를 장악한다. 라는 말이죠. 네. 자, 이 히드라 2기의 움직임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네. 충분히 계산된 거죠, 이거는. 네네네. 러커 변태가 들어갔었는데요. 네. 워낙에 많은 게임을 중계를 하다 보니까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보면은 홍진호 선수에게 언마린 체제를 선택했던 그 테란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도전을 했군요. 보면은 저글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하나씩 저글링 던져주고요. 언마린 체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그렇죠. 그 언마린 체제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운영이 너무나도 좀 공식화된 그 테란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한테 말린 겁니다. 빤히 보이는. 예. 자, 이런 식으로 뒤로 들어갑니다. 이걸 지금 홍진호 선수가 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병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당황한 게 좀 티가 났어요. 네, 병력들이 이런 식으로 충원이 되고 그러면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SCB 동원하고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막아낼 수도 있을 만한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네. 나갔던 병력이 허겁지겁 회군을 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병민 그리고 선수 지금 서플라이 디포가 하나 막혔는지 유닛이 꾸준히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러커 버러 위치도 예술이죠, 지금. 양 도망갈 데가 네. 없습니다. 예. 스테레오로 지금 버르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버러인가요? 네. 자, 병력이 돌아왔습니다. 컴셋 컴셋 스테이션의 스캔 한 번으로 러커 둘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저런 식의 플레이가 정말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러커 둘이 그 화력 집중력을 생각해서 둘을 거의 비슷한 위치에 버러를 했으면 지금 막혔습니다. 맞았겠죠. 예. 지금 막히고 말았을 텐데 화력이 뭐 어쨌든 시간 끌어주는 게 최고다. 홍진호 선수 그런 판단을 하면서 지금 양 그 미네랄 끝쪽에 버러를 해주면서 폭발을 불쾌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니만 추가 병력이 또 오고요. 그러면서 뭐 이걸로 게임을 끝낼 생각이었느냐? 아닙니다. 6시 격에 멀티하고 있어요. 참 철두철미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호 선수. 이병민 선수의 리플레이라든가 혹은 그 방송 경기에서의 대저그전 그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컨트롤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뭐 테란 유저 중에 컨트롤 좋지 않은 테란 유저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특히나 이병민 선수의 컨트롤은 참 칭찬할 만한 수준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홍진호 선수의 뒤로 돌아온 전략 때문에 이 전술 하나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것을 극복 못하고 이번 경기를 내주게 됩니다. 스캔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던 이병민 선수였습니다. 예. 네. 그 참 오늘의 리플레이 홍진호 선수의 리플레이를 2개를 지금 보여드렸죠. 네. 그런데 참 공통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해주신 빈틈. 네. 야, 정말 최연성 선수는 빈틈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홍진호 선수가 빈틈만 노리는 플레이어냐? 아닙니다. 뭐 1경기와 2경기 또 확실히 양상이 달랐었죠. 1경기는 뮤탈리스크로 시간 끌고 확장하면서 다수의 물량 싸움을 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히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일단 러시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우니까 테란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거라는 걸 홍진호 선수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집레이너스 메모리라는 맵에서 언마린 체제가 추가되니까 언마린 체제를 고수를 하려면 일단 엔지니어링 베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는 그만큼 늦고 진출 타이밍 그만큼 늦습니다. 투회 처리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레어 업그레이드하고 러커 보유하게 되면 그 러커를 본진 지역에서 변태해야 되는 그런 그 타이밍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를 할 수 있게 러커와 히드라들이 밖으로 나가서 변태를 할 수 있다는 걸 홍진호 선수는 충분한 연습으로 깨닫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또 활용을 해서 지금은 승리를 따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중반, 후반 지향형 플레이였던 반면에 두 번째 경기는 이번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빈틈을 보이면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라는 조금은 초중반의 게임을 타격을 입히고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보였던 그런 플레이죠. 그 외에 그 뒷걸음질 치는 사람에게 살짝만 다리 걸어도 그냥 호라득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 홍진호 네. 선수에게는 바로 그 틈만 보이면은 뒷다리를 걸어버릴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에서 홍진호 선수의 리플레이를 2개를 보면서 홍진호 선수의 경기 양상을 한번 짚어봤는데, 대충 물론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일요일에 펼쳐질 결승전에서 어떤 경기를 홍진호 선수가 펼칠 것인지는 대충 짐작이 가리라 생각됩니다. 2부에서는 최연성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보죠.